안녕하세요, 이보람입니다. 제가 오늘은 워홀에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제 워홀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32살 2018년에 6월 21일부터 33살 2019년 5월 8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워홀 생활을 했었고요. 저는 그곳에서 두 군데의 스시 가게랑 돈이 없을 때는 추석에 떡집 알바라던가 저는 청소 캐시 알바도 했었어요. 한국어 과외를 하면서 그리고 스시 메이커로 지냈었어요. 그 당시 제가 워홀을 가기 전에 저의 일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4년 정도의 국내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2년 정도의 외국계 회사, 운송회사랑 선박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런 정도의 경험이 있었고 또 다양한 서비스직을 했었는데요. 제주도에서 3개월 정도 게스트하우스 스텝으로 일을 했었고 또 2년 정도 CGV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갖고 있어서 뉴질랜드 가면은 일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오픽이 AL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어 HSK 5급을 가지고 있는 채로 갔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했죠. 내가 워홀을 가면 굉장히 잘할 것이다. 그 당시 제 워홀 목표는 첫째가 영어 실력을 좀 더 고급으로 올려서 좀 더 내 생각을 더 정제돼서 말하는 좀 고급의 레벨로 올라가기를 바랬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제가 친구랑 살 예정이어가지고 친구랑 같이 이것저것 경험 많이 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돈 2천만 원 모으기였습니다. 하지만 워홀이 끝났을 때 한국에 돌아올 때는 저는 딱 100만 원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모두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실패한 워홀러였지만은 실패한 워홀러였던 그런 생활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런 인생 속에서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은 값진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저를 다시 일으켜줬던 그런 생각들, 글귀들이 지금 당장 워홀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또 워홀을 가기 전에 도대체 남들은 다 돈을 얼마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면은 조금 더 힘든 일이 오더라도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공유하면은 좀 더 준비하시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준비하시면 굉장히 도움될 것이 뭐냐면은 영어랑 그리고 돈이에요. 영어 실력은 좋으면 좋을수록 좋고 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영어의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오픽, IH 이상은 사실 AL 정도 되셔야지만이 워홀을 올 때 조금 더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제가 두 가지의 예시를 들어줄 텐데요. 첫 번째는 그 친구가 이제 버스를 타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일 끝나고 버스 타다 집에 잠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종점으로 가는 건데 아저씨가 중간에 내리라고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친구가 못 깨어난 거죠. 눈을 떴는데 모르는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나 내리고 싶어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아저씨가 엄청나게 제 친구한테 화를 내면서 너 왜 아까 안 내렸냐고 하면서 나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 친구가 거기다 대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엄청 속상해하는 걸 보고서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은 자다가 그랬다. 그러면 너가 확인하기 전에 다 깨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실력이 됐더라면은 솔직히 속상하지도 않잖아. 이렇게 말을 할 걸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한국어로도 그렇게 말을 못하면 분하고 억울한데 영어로도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더 슬픈 거죠. 내가 왜 해외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마음이 아프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스시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같이 스시 메이커 다른 친구랑 같이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참치 스시에 마요네즈를 빼달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만들 때는 참치랑 마요네즈를 섞어서 만들거든요. 응대했던 스시 메이커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 이거 안에 마요네즈 들어가는데? 하니까 이제 그 고객은 빼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객이 엄청 답답해하면서 막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다른 애 없냐고, 영어 하는 애 없냐고 하더니 이제 저를 불러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 라고 말을 했더니 참치에 있는 마요네즈 빼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여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뭐라고 말을 했냐고 했더니 참치에 이게 마요네즈가 뭐 있어가지고 뭐 빼줄 수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얘 말이 맞아. 우리 참치에 마요네즈 들어가서 못 빼줘. 그러니까 너 내 말 못 알아듣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가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거에는 참치랑 마요네즈가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너가 말한 마요네즈만 빼서 줄 수가 없다. 우리가 마요네즈는 안 뿌려줄 수 있지만은 참치랑 마요네즈가 믹스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말한 거를 해줄 수가 없다. 너가 원한다면 다른 거 먹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막 그 표정 있잖아요. 진짜 뭐 얘네들 뭐 아시아 애들 뭐 영어도 못하는데 여기 와서 막 이러고 있는 막 그런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지금 어떻게든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거를 먹게 해주고 싶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마치 그 잘난 뭐 영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을 막 무시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원하는 다른 거를 줘서 이제 판매가 됐고 그 사람이 결국 그러더라고요. 아까 뭐 내가 미안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네가 넌 쟤한테 근데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끝났던 상황이 있었어요. 내가 할 말을 다 할 줄 알아야지만이 집에 가서도 이렇게 말을 할 걸 저렇게 말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영어를 무조건 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찌 보면은 좀 이런 말을 쓰기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의 이렇게 자존감? 별것도 아닌 그 영어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수 있는 또 그런 게 있어. 내가 할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영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돈을 왜 많이 갖고 와야 되냐. 뭐 많이 그런 걸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저도 워홀을 시작하기 전에 돈은 뭐 얼마를 갖고 가야 돼요? 뭐 500만 원이면 되나요? 뭐 400만 원? 아니면 뭐 한 달에 사는 돈 300만 원이면 되겠죠? 이렇게 말을 생각하시는데 저는 무조건 가지고 올 수 있는 최대한 많이 가져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뉴질랜드에서 돈이 없었어요. 완전 없어가지고 그 없는 와중에 그런 말이 있죠. 힘든 순간에 있는데 또다시 또 힘든 순간이 계속 오고 있다는 거. 그게 사자성어로 뭐였지? 힘든 순간이 계속 찾아오게 됐었어요. 제가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시 메이커를 2개를 하게 됐었어요. 그런 이유가 일단 초반에 돈을 벌기가 되게 힘들었고 또 초반에 이제 회사에 대해서 사기 같은 거를 당했어가지고 돈을 모으는 그런 게 없었어요. 거의 한 2달, 3달을 놀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놀다 보니까 이제 돈이 너무 궁해져가지고 주 7일을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 이제 호주 노예라는 유튜버가 그때 당시 이제 초반에 나왔어가지고 주 7일을 일해라. No money, no honey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호주 노예분이 그때 되게 유행했어가지고 그래 나도 주 7일이야 역시 주 7일이지 하면서 이제 스시 메이커로서 이제 주 7일을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니 웬걸. 일을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아킬레스건 쪽에 열이 엄청나게 시작하면서 엄청 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나 이런 다른 워홀 가게 되면 제일 좀 마음 아픈 게 안 다쳐야 되는 건데 다쳐버리는 그런 상황을 누가 워홀을 할 때 넣겠어요. 최악의 상황을 대부분 고려하지 않잖아요. 저도 당연히 아프지 않고 열심히 건강하게 뉴질랜드 워홀 생활을 끝내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이제 일을 어쨌든 해야 되니까 이제 투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프다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일단 돈도 없고 다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다니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진짜 집에 그때 당시 이제 평일에 알바를 했었는데 8시에 하고 4시에 끝나고 집에 오는데 진짜 다리 질질 끌면서 울면서 집에 왔었어요. 그렇게 오고서 집에 와서 이제 친구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테이핑을 해줘서 다리를 웬만하면 고정시켜서 아킬레스건 쪽이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막 테이핑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제가 한 달 만에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사실 그거 전에는 노트북에다가 물을 쏟았어요. 완전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서 노트북을 사야지 해서 주 7일을 알바를 시작했는데 3일 만에 아킬레스건이 빵 나가고 그래서 한 달을 다리를 질질 끌고 울면서 이제 일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만두고 한국에 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던 시점이었어요. 무엇을 준비하면 좋으냐 라고 말씀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영어 그리고 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워홀할 나라에 가서 경험할 리스트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대로 인생이 굴러가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에게 있어서 뉴질랜드 워홀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일깨워주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거였어요.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였습니다. 계획을 1년을 세워도 결국엔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계획을 촘촘하게 이때 해야 돼, 저때 해야 돼 라는 걸 세우는 게 아니라 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오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워홀을 하다 보면은 또 제가 원하는 직종에 대해서 근무를 못 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대우를 못 받고 살면서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은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되게 마음이 약해지고 모든 것들이 싫어져서 한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막 알아보고 시작하면서 한국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그리워지고 좋아 보이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한국에 또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워홀을 가기 전에 원하던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이나 그런 목표들을 이루고 싶은데 그 잠깐의 그런 현타 때문에 되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나라에서 워홀을 하면서 어떤 것을 할지 리스트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리를 다치고 나서 거의 일을 못했어요. 계속 머무를 수 있게 만들어줬던 거는 사실 그 당시에 얼마 만나지 않은 남자친구도 있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의 목표는 썸머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게 저의 사실 워홀의 목표였어요. 여름에 비키니를 입고 산타 복장을 한 빨간 비키니를 입고 수영해야지, 아니면 해변에서 태닝을 해야지, 이런 저의 그냥 진짜 웃긴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목표 때문에 좀 버틴 것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11월에 그만두고 한국에 12월에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을 때 12월 25일까지만 참자, 아니면은 그때까지도 뭐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런 목표들로 인해서 좀 뭔가 제가 워홀에서 꼭 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리스트들을 많이 만들면. 그래서 만약에 워홀을 가시기 전에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할 때는 저는 일단 본인이 워홀을 가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싶은지 블로그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하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정말 많이 나열을 해보세요. 정말 허무맹랑한 것도 좋고 아니면은 정말 미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을 정도로 그런 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오시는 게 워홀 생활을 하면서 현타가 올 때마다 그런 워홀 리스트를 보면서 조금 더 버티고 그 안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준비를 많이 해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 과연 다양한 준비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다들 많이 하시는 바리스타 직업입니다. 바리스타 잡이 굉장히 많았었고, 대부분 처음에 바리스타 잡을 할 때는 트라이얼을 많이 시켜요. 뽑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트라이얼을 해보고 얘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봐요. 특히 라떼 아트. 그래서 만약에 워홀을 오게 되신다면은 저는 커피 경력이 있고 플러스 라떼 아트를 좀 막 100조까지는 아니어도 하트 정도는 해오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건 저만의 생각인데 주변에 어쨌든 바리스타 하는 친구들의 삶이 되게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여가지고 저는 커피 경력 그리고 플러스 라떼 아트 정도 하실 수 있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지노가 있어요. 제 주변에는 카지노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급이 저랑 완전 달랐어요. 그 친구는 거의 트레이닝 후에는 얼마였더라? 한 21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막 16불, 16.5불 받는데 걔는 19불? 21불? 막 경력 쌓이면 21불 막 받고 그랬었거든요. 대신 그 친구는 캐나다에서 카지노 경력이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 하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저한테 계속 추천을 하더라고요. 언니 뭐 언니 영어도 할 줄 아시는데 카지노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떻냐고. 근데 저는 사실 야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밤에는 꼭 잠을 자야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카지노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랑의 생활 패턴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이런 다양한 직업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시고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클랜드에 있는 스카이타워 카지노에 한번 지원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했었던 바로 한국어 과외인데요. 아니라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없어요. 저는 제일 간단한 3급 수료를 했었고 시험은 어려워서 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한국어 과외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리가 아파서 일을 그만둬가지고 뭐 할지 고민하다가 튜터 사이트에다가 그걸 글을 올렸는데 5개월 만에 학생이 저를 원한다고 4명이나 연락이 빠바박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느꼈죠. 아, 인생 사람은 역시 죽으라는 법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한국어 과외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단지 제가 외국어를 어떻게 배우는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영어라든가 중국어 둘 다 할 줄 알았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언어가 잘 늘겠지라는 그런 감이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한국어 과외를 시작을 했고 50, 60이었나? 어쨌든 한 그 정도 되면서 돈을 벌면서 살았던 거. 어쨌든 다양한 준비를 해오는 거에 있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커피 경력이라던가 라떼아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진짜 영어예요. 한국어 과외도 영어로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카지노 일도 영어가 무조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영어를 해오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어 과외를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궁금하시다면 뭐 댓글이 많으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